딱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그 동력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경고도 있고 한데 이 상반된 정보들 속에서 그 뭐랄까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부터 볼까요? 역시 눈에 띄는 건 그 큰 자금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소위 고래라고 하죠. 그 대규모 자금 운용하는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3억 달러 이상을 움직였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기술적 분석에서는 골든 크로스라는 강세 신호가 나왔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한 신호일까요?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게 그냥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거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특히 그 블랙록의 아이비트. 이쪽으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지난 목요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회복했을 때 그때 ETF로 한 1억 1,746만 달러 그 정도가 순유입됐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증거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는 기술적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보통 단기 이동 평균선 한 51선 정도가 장기 이동 평균선 201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걸 추세적인 강세 전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하루 이틀 가격 오르내리는 거 말고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라는 말씀이시네요. 미국 규제 관련 소식도 보니까 꽤 긍정적으로 해석되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핵심입니다. 미국의 그 주요 금융감독 기관들 있잖아요. 연준, FDIC, OCC. 여기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할 때 뭐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런 좀 엄격한 요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큰 변화예요. 이게 왜냐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서요.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이 2025년 가격을 뭐 15만 달러, 심지어 25만 달러까지 예측하는 배경에는 이런 제도적 수용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확실히 강력한 호재네요. 진짜. 그런데 동시에 영국에서는 또 금융감독청 FCA가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완전 반대되는 뉴스도 있었어요. 암호화폐 자산 단속 뭐 이런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이랑 완전 정반대의 방향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이 점이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약간 은행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영국 FCA는 또 개인 투자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신용카드로 사는 거 금지하거나 암호화폐 대출 상품 규제 강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요 국가들끼리 규제 방향이 엇갈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거죠. 아, 그러네요. 규제도 그런데 시장 내부에도 좀 경고 신호들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과열 신호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포모라고 하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런 심리로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먼저 들어왔던 고래들은 또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RSI라는 기술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랄까 시장의 과열 정도로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거예요. 이 지표가 보통 70을 넘어서면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상태다. 즉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자료에도 RSI가 70 넘었다는 분석이 있었죠. 아, 그 과열 신호군요. 네, 그리고 과거의 대규모 청산 사태, 예를 들어 뭐 한 7억 달러 규모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던 그런 사례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렵다거나 추가 상승을 하려면 더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12만 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반토막가 50%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기됐었죠. 와, 듣고 보니까 이 긍정적인 소식하고 경고음이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잡아당기는 줄다리기 같아요, 진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시장 상황의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보내주신 그 수업 분석 자료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단순히 뭐 강점, 약점 이렇게 목록만 보는 것보다 이 줄다리기 상황이랑 연결해서 보면 어떨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강점, 스트레스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 특히 ETF 자금 유입 같은 거요. 그리고 미국의 긍정적인 규제 변화 가능성,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그 기술적인 견고함, 그리고 골든크로스 같은 긍정적인 기술 신호,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겠죠. 이게 시작의 상승 동력이고요. 반면에 약점, 위크니스로는 앞서 언급된 높은 가격 변동성, 그리고 그로 인한 대규모 청산 위험, 또 특정 고래들의 시장 영향력,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에너지 소비 문제에 대한 비판도 계속 있죠. 이런 약점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회 요인은 이 줄다리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통 금융 시스템하고 추가적으로 통합이 가속화되는 거, 미국 은행들 참여 확대 같은 거요. 아니면 EU의 미카 법안처럼 글로벌 규제가 좀 명확해지는 것, 또는 뭐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거나 하는 거시경제적 호재 같은 것들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 발전도 포함될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이 줄다리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영국의 예처럼 주요국에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위기, 대규모 해킹 사고 같은 거요. 그리고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와의 경쟁 심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바로 제도권의 수용 확대라는 이 강력한 기회 요인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파편화된 규제 환경 및 내재적 변동성이라는 위협 또는 약점 요인 사이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딱 미국의 긍정적 신호와 영국의 신중론이 부딪히는 것처럼 말이죠. 아,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시장 심리하고 가격 수준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전반적인 심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심스러운 낙관론 정도가 될까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ETF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거나 골든크로스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죠. 하지만 영국 FCA 사례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나 RSI 과매수 같은 기술적 경고 신호, 또 고래들의 잠재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 같은 것들은 신중함을 요구하거든요. 현재 가격대는 바로 이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자료에 여러 숫자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기술적 분석가들은 현재 저항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좀 막는 벽으로 보는 구간이 한 10만 5,700달러에서 10만 6,000달러 이 정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확실히 뚫어낸다면 다음 목표는 10만 8,000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대로 지지선,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좀 막아주는 바닥으로는 10만 달러에서 10만 1,000달러 구간이 중요하고,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그 아래로는 9만 5천 달러, 더 나아가서는 9만 달러에서 9만 1,000달러 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인 10만 3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부근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되는 좀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스탠더드 차터드나 번스타인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2025년에 20만 달러 이상 이렇게까지 예측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꽤나 대담한 예측 같은데요. 맞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가 2025년 말 20만 달러, 번스타인도 비슷한 수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많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예측들이 기관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또 심각한 수준의 규제 악재가 터지지 않으며 거시 경제 환경이 극단적으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ETF 자금 흐름 추이라던가 미국과 영국, EU 같은 주요국 규제 줄다리기 결과 또 연준의 금리 결정 같은 변수들이 모두 가격에 영향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처럼 강력한 상승 동력과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한 주소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라는 이 긍정적인 변화하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의 불확실성 및 시장 고유의 높은 변동성, 이 상반된 힘 사이의 줄다리기인 것 같네요. 현재 가격대는 바로 이 줄다리기의 균형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당신이 고려해 볼 만한 전략적 포인트를 좀 요약해 보자면요. 첫째, 주요국, 특히 미국, 영국, EU의 규제 관련 뉴스를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규제 변화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거든요. 둘째,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기보다는 기관들의 채택 증가와 같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렇게 신호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분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자금 유입 비출 데이터나 아까 말씀드린 주요 기술적 지지선, 저항선 움직임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시장의 강도와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제도권 편입, 즉 채택과 규제 강화 중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당신께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 금융 시스템 속으로 통합되는 흐름은 분명해 보여요. 특히 미국 은행들의 참여 가능성이 열린 건 정말 큰 변화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암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경쟁이라는 위험 요인도 언급되었잖아요. 만약에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규제받는 여러 투자 자산 중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시에 CBDC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면 미래의 비트코인만의 어떤 고유한 역할이나 가치는 무엇이 될까요? 단순히 가격 상승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역할 변화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